자, 이번 시간은 매각기일 및 매각 결정기일 지정 공고 통지부터 시작해서 매각 허가 결정 확정 될 때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이지만 이해관계인과 무익녀, 이중경매 등등을 이제 종합해서 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매각 불허가라든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경매를 잘못 받았을 경우에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 유튜브나 보면은 경매에 관한 사설 강의들이 많죠. 이제 그런 강의의 초점은 어디냐면, 싼 걸 매각 받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지금 민사집행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경매 전체를 무효로 시키거나 불허가 받거나, 불허가 받아야 좋을 때도 있죠, 그죠? 허가됐을 때 이거를 즉시항고로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재밌어요, 하나하나 따지면. 자, 그래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최초 매각기일, 다시, 최초 매각기일, 그 다음에 매각기일 제삿날, 매각 결정기일에 지정 언제 하고, 그 다음에 공고하고, 통지, 이해관계인 통지하고 하는 것은 배당 요구 종기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 최초 매각 기일, 제삿날, 그죠? 은 공고일로부터 2주 후 20일 안에 날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122죠, 그죠? 그 다음에 연월일을 특정하고, 1번이 틀렸네, 그죠? 시가까지 특정해줘야 됩니다. 특정.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실제 이제 매각 결정기일 통지서를 제가 한번 보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이러한 위법한 공고를 간과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 허가된 거에 대한 이의, 불허가 된 거에 대한 불허가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 즉시 항고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 항고 사유가 되는데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 허가 확정이 되고 대금까지 납부했다면은 치유되죠, 그죠? 그 다음,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 기일 통지를 누락했어요. 통지를 누락했다. 그러면은 항고 사유가 된다 그랬죠, 그죠? 계속 했죠, 우리가. 항고 사유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에게는 매각 대금이 납부되고 배당 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추환항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 설명. 이거 왜 뒤에도 나오거든요. 뒤에도 나와. 좀 이따 설명. 그 다음에 매각기일 통지는 이해관계인 주소로 발송 송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주소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그죠? 자, 주소, 이제 송달은 발송 송달이 있는데, 자, 송달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발송 송달은 법원이 발송만 하면 돼. 도달된 거 안 따져. 발송만 하면 돼. 하자가 없어. 발송 송달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 주소는 이중경매에서도 나왔죠. 적법하게 주소 변경 신청을 했으면 이중경매로 속행되더라도 적법한 주소이기 때문에 변경된 주소로 이렇게 통지 등을 해줘야 된다. 배웠습니다. 3번
보기 전에 요 매각 허가 결정 통지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우고, 자, 이렇게 보니까 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자, 매각 기일하고 매각 결정기일을 같이 이렇게 통지서로 보냅니다. 사건 번호가 나오고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울 거는 지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통지합니다 해가지고 통지서가 왔죠. 그죠? 보니까 자, 이렇게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일괄로 1회 때 따로 보내고 2회 때 따로 보내고가 아니고 이렇게 한꺼번에 세트로 지정해가지고 통지를 해줍니다. 자, 그때 매각 기일, 연, 월, 일 나오고 시가까지, 그죠? 시가까지 한다 그랬죠? 시가까지. 그럼 요 뒤에 1회는 5월 1일 날 10시에 개찰해가지고 일주일 뒤, 그죠? 일주일 뒤 2시에 결정한단 말이에요. 결정. 최고가 매수인 병. 이때 이걸 결정해요. 결정. 그죠? 결정. 그 다음 유찰되면, 이거 없이 유찰되면 2회, 그 다음에 3회, 4회 이렇게 정해준다. 이때까지도 유찰되면 뭐다? 또 날짜 잡아가지고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안에 보니까 최저 매각 가격 나오네. 그죠? 기일이 나오고 최저 매각 가격이 나오네. 이때 매각 물건 1번 물건은 1회 때는 야 세네. 그죠? 얼마입니까? 99억? 그 다음에 2회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진다. 그죠? 매각 및 매각 결정 장소도 나오네. 장소도 어디서 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하는데 203호 법정에서, 매각은 203호 법정에서, 매각 결정은 또 203호 법정에서 이렇게 한다 라는 게 나오네. 그죠? 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최저 매각 가격이 공시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공시가 안 됐어. 또는 이 금액이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서비스다. 그래서 지금 이 통지서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죠. 날짜까지. 한번 봤죠? 그죠? 보고, 자, 다시 문제로, 요거 한번 볼게요. 밑에, 주의. 자, 주의. 2회 이후 매각기일은 선행 매각기일에서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 실시한다는 사실이다. 그 유찰된 경우, 최고가 매수인이 없는 경우 실시한다는 뜻이고, 자, 마지막 매각기일에도 아까 1, 2, 3, 4 있었죠? 허가할 매수 가격 신고가 없이 최종 매각 마감된 때에는 다시 정해서 통지를 합니다. 그죠? 일괄 지정된 매각기일 중 아까 1, 2, 3, 4 이게 일괄이에요. 한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하나 바꿨다. 1 지나고 2 지나고 3이 5월 10일인데 이걸 바꿨어. 그때 새로 매각기일 또는 결정기일을 정해가지고 통지합니다. 그 다음 매각 결정은 아까 기일 있었고 결정기일 있었죠? 결정은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있는 경우, 이제 사람이 하나 나타났네. 주인이 하나 나타났어. 그 매각 결정기일에 법정에서 선고하는 외에 공고도 한다. 그죠? 공고도 하고 그 허부 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는 송달하지 않는다. 자, 선고하고 공고하지만 90조 이해관계인들한테 야, 이 사람이 됐습니다. 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송달은 안 한다.
따라서 매각 허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이 송달을 안 해주니까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선고 기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편리하고 전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매각 기일 날 최고가 매수인이 생겼다. 병이 최고가 생겼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얘가 확정되거든요. 확정될 때 허가, 불허가 이렇게 난다고. 보통 실무에서는 불허가 사유 없으면 허가 결정 나죠. 허가 나면은 선고하고 공고만 하는 거라. 그 즉시항고 그 90조 이해관계는 즉시항고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데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사건을 검색하든지 여기 검색하든지 해가지고 알아서 네가 빨리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 안 하면은 확정돼 버리고 대금 납부해버리면 우리가 계속 배운 것처럼 하자는 치유된다. 하자는 치유돼서 소유권은 매수인이 취득한다. 자, 이거 봤습니다. 아까 3번 문제 해설을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하도록 할게요. 자, 요 3번 매각기일 결정기일의 통지. 자,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에게 추안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매각 대금이 완납되고 배당 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추안 항고로 허용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된다고. 자, 아까 기일하고 결정기일 통지서를 보내죠. 통지서를 보낸다고. 근데 이해관계인한테 이거를 지금 누락시켰어. 자, 이렇게 경매를 넣었는데 값 이제 경매됐죠. 그러면은 여기 90조 이해관계인들한테 통지하고 그러면 출석한 다음에 의견 진술을 하고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법원이 통지를 누락했다. 그러면은 자,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대금까지 냈어요. 병이라는 사람 낙찰을 받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A가 통지를 못 받았다. 이 A는 뭘 할 수 있다? 추안 항고할 수 있다. 추안 항고. 항고 대상이 뭐예요? 매각 허가 결정 확정 결정이죠. 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항고를 추안해서 할 수 있어요. 추안해서 할 수 있단 말은 원래 할 수 있었던데 법원 잘못으로 내가 못했기 때문에 일주일 안 이런 걸 구속 안 받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할 수 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 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뭐다? 항고를 하면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돼.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이 추안 항고가 인정된다는 말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확정이 돼야 그 다음 대금 납부 기간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확정이 안 됐는데 대금 납부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할 수 없고 여기에 비록 대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대금 납부 효력이 없어. 이해됩니까? 대금 납부 효력이 없으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추안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보고 대금 납부 정하면 안 되고 대금 납부했다 하더라도 대금 납부 효력이 없어.
그럼 얘는 계속 묶여 있는 거야. 언제까지? 이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그래서 항고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은 병은 그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돼 가지고 이 최고가 매수인이 안 돼. 매수인이 이렇게 안 돼. 이해됩니까? 매수인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매수인이 여러분 안 되면 이제 자 매수인이 안 되면 그럼 끝인가요? 그러면 매수인이 자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되거든요. 취소되면 다시 이 매각 기일 유찰 하듯이 신매각을 해야 돼. 신매각. 다시 매각해야 돼. 이해되죠? 다시 매각. 이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해서는 안 된다. 그죠? 저감해서는 안 된다. 그 뒤에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통지서 본 것처럼 1회, 2회, 3회, 4회. 그래서 2회에서 지금 낙찰이 돼가지고 병이 돈을 다 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추한 항고를 해버리면 일단 대금 납부한 회력은 일단 요 항고가 결정 날 때까지 유보된다고. 근데 항고가 받아들여져가지고 허가가 취소돼버리면 얘 안 돼. 그럼 다시 2회 때부터 또 3회, 4회, 5회 이런 식으로 매각을 자꾸 시킨다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3번 지문, 아까 3번 지문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2번 지문 틀린 것은 매각기일의 공고는 매각기일 2주 전까지 하여야 하고 공고는 훈시 규정이 아니므로 그 기간을 어긴 때에는 기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 왜냐면은 매각기일 공고가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죠? 그 다음 매각기일과 결정기일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온 이해관계인 주소에 발송 송달하면 되고 교부송달은 직접 주는 걸 말해요. 공시송달 방법, 공시송달은 게시판에 붙이는 거죠.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그 후 다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 송달을 하였다 하더라도 송달은 적법하다. 그 다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주소 불명일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해관계인한테 할 경우만 되고 채무자는 반드시 해야 되죠. 자, 수의 매각 결정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할 경우 실무 100% 그래요. 실무 100%. 아까 부동산 경매에서 아까 그 저희가 자료 보여줬죠. 이렇게 수의 매각 기일을 일괄로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도 일괄로 하고 맞죠? 자, 최초 기일 통지 절차 완료 후에 이렇게 한번 아까처럼 통지를 보냈어요. 권리 신고가 있는 때에는 첫 기일에 관하여 그 자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누락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자, 통지가 다 끝난 이후에 자, 이 통지 절차에서 통지가 다 끝난 이후에 자 보세요. 아까 다시 볼게요. 아까 잠깐만요. 지우고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수혜의 일괄 지정 방식으로 의할 경우에 이해관계인 통지도 일괄로 하는 게 자 여기까지 맞죠, 그죠? 자 최초 기일 통지 절차 완료 후 자 이 통지서가 이렇게 왔어요. 최초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 1회 기일이 이날이야. 그죠? 이날. 완료 후에 권리 신고가 들어왔어. 지금 5월 1일인데 5월 10일자로 들어왔어. 이거 유찰되고 들어왔어. 이때는 그 2회, 3회, 4회, 2, 3, 4에 대해서 이 권리 신고한자한테 통지해주면 되고 그 첫 기일 지금 지나간 거 1회에 대해서도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간 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렇게 해야지 그 첫 기일까지도 다시 싹 세팅해가지고 보내줄 필요는 없다. 위법하지 않다. 이해되죠? 그죠? 다음 3번 옳지 않은 것은, 자, 매각길 결정일 통지는 주소, 그죠? 발송해야 되나 교부 공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했죠? 그죠? 수회 일괄 매각 지정 방식 통지도 일괄, 그죠? 하면 매각 불능이 된 선행기일 이후, 매각 불능이 됐다, 유찰됐다, 선행기일 후 1, 2, 3, 4 중에 새로운 권리신고한 자 2에 권리신고했다 해서 불능된 선행 1기일의 바로 다음 기일의 기일 통지 누락은 위법이 아니다. 아니죠. 1번 내고 나서 1번 1, 2, 3, 4를 잡았는데 지나간 거에 대한 통지는 지나간 대로 한다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분명하지 않으면은 생략해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누락은 추한이 허용되는데, 대금 완납하고 절차가 종료되어도 허용된다, 그죠? 허용된다. 왜? 항고가 돼버리면, 기억이 안 나. 항고가 되고 나면 확정이 안 되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금 납부 기간을 정하고 대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대금 납부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5번 보세요. 매각기일 등이 위법으로 매각이 불허되고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 최저 매각은 당초 가격에 의하고 저감될 수 없다. 이거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은. 자, 5번. 자, 5번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뒤에 나오는데, 자, 5번.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우리가 매각기일, 그 다음, 결정기일. 결정에, 매각기일날 이제 최고가 매수인 병이 이제 왔다 이거죠. 그러면은, 결정기일날, 허가, 불허가.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즉시항고. 자, 이때 기일날 보세요. 1차, 2차, 3차, 4차 해갖고 쭉쭉쭉쭉 유찰될 때 그 감정가 최저 매각 가격을 이제 저감하면서요. 20%씩 저감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짝짝짝 내려간다고. 근데 저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감이 안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이 불허가 났을 때. 자, 불허가 났을 때. 불허가 이때 이 경매 절차에서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었어. 그래서 병이 1억 2천 써가지고 낙찰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결정기일 날 불허가 딱 떴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 8천만 원으로 3회부터 시작하느냐? 그게 아니라 요때부터 시작하는 요때부터. 이 불허가. 그 다음에 얘가 허가가 났는데 즉시 항고 해가지고 이 허가가 취소됐단 말이야. 취소. 허가 취소. 이때도 저감이 안 돼요. 이때도. 그 다음에 허가 취소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즉시 항고 사유 중에 이 절차는 위법하다. 위법한 절차로 판명된 경우에는 저감이 안 된다고. 저감이. 이해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런 위법으로, 공고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할 때 최저 매각 가격은 당초 최저 매각 가격에 의해야 되고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는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감되는 거는 딱 요거 유찰밖에 없어요. 유찰. 저감은 유찰밖에 없다. 이렇게.
저 뒤에 이제 재매각 가서도, 자, 이 병이, 이 아무 조용하게 가다가 병이, 이 허가, 불허가 이런 것도 아니야. 조용하게 최고가 매수 돼가지고 결정 나고, 허가 결정 나고, 뭐 다 무난하게 지나갔어. 즉시한 것도 없고, 무난하게 갔어. 근데 여기서 잔금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냈어. 그러면 제되잖아요. 대금을 안 내면 재매각. 그럼 재매각 명령을 내리거든요. 재매각 명령이 있어야, 자, 법적으로 이 최고가 매수된 거 소멸하고, 그죠? 결정이, 최고가 매수 결정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잔금 납부 의무도 소멸해요. 이게 두 가지가 소멸해. 이 두 가지가. 소멸해서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당초 요때로부터 저감 없이 요때부터 매각이 시작된다고. 아시겠죠? 매각이 이렇게 시작된다. 자, 이 재매각 명령 보세요. 자, 이렇게 경매를 넣었는데 지금 병이 최고가, 지금 이 사례에서 병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됐죠. 근데 대금을 안 냈어. 그래서 재매각 명령이 나왔어. 재매각 명령. 그러면 최고가 매수 소멸하고 대금 납부 의무도 소멸한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고 싶어. 취할 때 얘 동의 있어야 되느냐? 동의 없어도 되죠. 왜? 재매각 명령으로 최고가 매수했다는 그 지위가 소멸했기 때문에 동의받아야 될 최고가 매수인이 없는 거야. 그죠? 이제 이해되죠? 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자, 그래서 5번 한번 이렇게 이해했고요. 그 다음, 아까 2번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수혜 지정하는 방식. 이게 실무상 부동산에서는 100%라 그랬죠? 그 뒤에 이해관계인이 권리 신고가 됐어. 그러면은, 자, 1, 2, 3, 4 결정일인데, 2회 때, 권리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전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거는,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자, 하나 더 있네, 죠? 바로 그 다음 기일, 바로 그 3회 기일에 관해서도 누락했다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나요, 그죠? 아, 저도 요거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고. 옳지 않은 것은, 자, 매각길 공고에, 자, 임대차가 없는 것으로 잘못 기재됐다. 자, 있는데 없는 것으로. 이 경우에 채무자는 그 사유를 가지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맞아요. 왜? 임대차가 없는 것으로 되면, 자, 임대차가 없는 것으로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땡큐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 권리 침해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일괄 지정 방식, 그죠? 일괄 지정 방식. 부득인 사유가 없는 한 길 변경 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한꺼번에 일괄로 쫙 지정해 줬는데, 아, 좀 이거 바꿔달라. 함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걸 변경할 때는 아까처럼 읽어봤죠? 이해관계인한테 통지하면 족하다. 그걸 공고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3번 틀려져, 그죠? 4번, 공고가 위법하다. 그래서 불허가 났다. 다시 매각할 때는 이 저감해야 되느냐? 아니다. 당초의 금액으로 진행하면 되고, 저감되면 오히려 안 돼. 저감되면. 그죠? 이게 사유가 뭐가 있다? 저감은 유찰.
나머지 불허가, 허가 취소, 위법한 절차, 이거는 저감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신문공고에는 이런 거 용도별로 구분하고 감정평가액하고 최저 가격도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 그죠? 봤죠? 그죠? 최저 매각하고 감정평가액 이런 거 신문에 공고할 때는 해야 된다. 이게 뭐 지금 신문에는 많이 안 하죠. 그죠? 요거 알아두시고. 요 1번 같은 경우에 이게 자주 나와요. 이 지문이.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이제 일괄경매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매각이 원칙이고, 일괄 매각은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공장 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자, 이게 세트예요, 세트. 공장은 이거 따로 경매 못해. 이게 세트. 무조건 일괄 경매를 해야 돼. 그죠? 등을 분리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외에, 신청 근저당권자 외에 근저당권자의 공장 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은 근저당권자의 공장 저당이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 매각자 하여야 합니다. 그죠? 공장은 무조건 세트로 가야 된다. 공장하고 이 토지하고 건물 이런 거. 자, 일괄 매각한 수개의 부동산 중에 일부가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부 불허간다. 3번이 이제 틀렸죠. 그죠? 자, 일괄 경매는 일괄은 이제 하나로 한 세트로 묶어요. 묶어. 한 세트로 묶는다. 아시겠죠? 그죠? 한 세트로 묶어야 돼. 그리고 이 묶은 걸 또 푸는 것도 있습니다. 푸는 거. 일괄 경매를 한 세트로 안 가고 묶는 거와 푸는 게 있어요. 푸는 거. 이렇게 개념을 조금 쉽게 가자고. 쉽게. 그 4번. 이걸 알아야지 이 3번도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일괄 경매는 일부가 불허가면 전부가 불허가요. 전부가 묶이니까. 자, 4번. 일괄 매각 결정은 일괄 매각 결정 묶는 거. 자, 일괄 매각 결정. 하나로 묶는 결정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매각 기일 이전까지 해야 된다. 자, 매각 기일, 그 공고하고 기일 잡죠. 그 다음에 결정된단 말이야. 이거 세트야. 이것도 세트야. 그 다음에 확정되고. 그러면 이 결정할 때 최고가 매수인 병, 뭐 유찰될 수도 있지만 최고가 매수인 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까지 해야 돼. 전까지. 왜? 기일이란 것은 계약이자 계약. 이제 매매 계약하고 똑같아. 그러면 1, 2, 3, 4 이게 일괄로 사는 건지 하나만 사는 건지 이 정해져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괄 매각 결정은 매각 기일 전까지 해야 돼. 이것도 시험 이렇게 이걸 바꿔내면은 시험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자, 여기서 이건 시험 문제는 아닌데, 자, 시험 문제는 아닌데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공부할 때 수회에 걸쳐 가지고 매각 기일 및 매각 결정 기일 1, 2, 3, 4회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통지서가 왔잖아. 그러면 이 일괄 매각은 매각 기일 전까지인데, 그러면 1번 전까지, 2번 전까지, 3번 전까지, 4번 전까지 이거냐? 아니면 이 통지서가 공고되기 전이냐? 저는 이제 요걸로 본다고. 공고까지. 기일 공고 전까지. 그 뒤에 판례도 공고 전까지라는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고민하실까봐 매각 기일이 수회 이렇게 잡았죠. 그죠? 수회
수혜 잡았다면 그 각각 길 전까지가 아니라 이 공고 전까지라고 좀 정리를 해두세요. 매각 길 전까지니까 공고 전까지로. 자, 그 다음 문제. 일괄경매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여러 개 일괄경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과 간접지배 변제하기 충분한 경우 채무자는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재산 중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거 맞습니다. 일괄경매도 하나의 그 챕터인데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거를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안 지웠죠, 그죠? 옆에 필기한 걸 안 적었는데 이거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보냐면 이 문제 안 나오고 뒤에 나오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요. 3번 문제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3번 문제. 어, 3번 문제에 잠깐만 몇 번을 볼까? 4번, 자, 4번 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365조에 기한 일괄경매 청구권, 토지의 건물이거든요. 그거는, 자, 토지와 건물, 이거를 일괄로 하는 거야. 이거는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일괄 경매로 추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 사건을 병합해 가지고 일괄로 진행함이 상당하다. 자, 이 파트에서, 자, 일괄 경매 결정이란 것은, 일괄 경매 결정이란 것은 하나로, 한 세트로 묶는다고 했죠. 이거 언제까지 묶어야 되느냐? 자, 언제까지 묶어야 되느냐? 매각 결정 기일이 아니라 언제다? 매각 기일까지. 매각 공고 전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거 보려고.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 봤죠? 지금 우리가 일로 와서, 다시. 이 일괄 매각 묶는 거는, 언제까지? 매각 기일 전까지. 이때 묶어야 되고, 또, 이 푸는 게 있어요, 푸는 거. 푸는 거는 과잉 경매 때문에, 일괄로 쭉 진행하다가 이거 낙찰 됐어. 근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 과잉이야, 과잉. 그럼 일괄 경매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언제까지나 허가 결정시까지. 요 결정시까지. 푸는 거는 결정시까지. 그래서 지금 지문에 매각 결정기일하고 매각 기일 전까지 이게 섞여서 나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묶는 것은 제삿날 전까지 묶어야 되고, 푸는 것은 결정 나기 전까지 풀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요거 해설을 좀 봐야겠네. 자, 해설. 요 해설. 자, 여기에 이게 자, 일괄경매 추가 신청 가부.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경매 신청한 후에 건물에 대해서 자, 매각기일 공고시까지, 자, 공고시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고, 그때 일괄로 진행함이 상당하다. 자, 공고시. 이거, 매각기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민법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민법에서도. 자, 다시 2번 문제로 왔죠? 자, 이거 볼게요. 이게 푸는 거예요, 푸는 거. 자, 일괄 경매 됐다가, 자, 일괄 경매 됐다가, 자, 보세요. X 부동산, Y 부동산이 일괄로 됐어요, 일괄로. 일괄로 묶여가지고, 공고시에 묶이죠. 묶어가지고, 일부의 매각 대금으로 전부 다 해결된다. 그죠? 이게 낙찰돼가지고, 다 해결돼. 그랬을 때는 이것까지 낙찰되면, 과잉 경매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일괄을 풀어야 돼. 일괄을 풀어야 돼. 풀어야 됨. 풀고 나서 Y에 대한 경매 누가 낙찰받으면 이거 불허가 시켜야 되죠.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자, 매각 허가 결정. 허가 결정 시까지 서면으로 이 Y를 풀어주세요 라는 신청을 해야 된다고. 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공장은 반드시 일괄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요. 농지가 끼면은 안 돼요. 농지는 농지증이 있어야 되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게 있어야 이제 낙찰 허가 받는다고. 이게 없으면 불허가 돼. 그죠? 근데 농지하고 뭐 공장하고 이렇게 일괄로 됐다고. 이 상태에서 농지가 불허가 되면 농지증을 못 받아가지고 불허가 되면 일괄 경매에서 일부가 불허가 되면 전부가 불허가 되죠. 이것도 불허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일괄로 삼을 수가 없고 이건 나눠야 된다. 일괄 경매 하면 안 되고 나눠야 된다. 3번이 틀렸고, 자, 일괄 경매에서 각 재산의 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각 재산에 대해서 최저 매각 가격 비율로 정해야 되고, 각 나눈 금액을 한다. 자, 이거는 일괄 하더라도 돈은 물건별로 각 계산해야 된다. 이해관계인 전원 합의에 의하면은 집행법원은 일괄 매각할 수 있는데, 자, 그때도 이용상 결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일괄 경매하는 거지, 묶는 거지. 이용상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묶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 땅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럼 이 도로하고 땅 전부 다 일괄로 묶어달라. 그러면 일괄 매각 결정하죠. 이때도 이런 이용상 결연성이 있을 때만 하는 거다. 일괄 경매는. 그 다음 4번 볼게요. 이거 계속 되는 건데, 자, 경매 목적이 2개 이상인 경우에 개별 매각할 건지 일괄 매각할 건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그리고 변경할 수도 있다. 그죠? 합의로 변경할 때는 결연성이 있을 때만 한다. 그 다음에 집행법원이 여러 개 부동산 일괄 금액 결정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일괄 매각 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자 공유자는 자 공유자 우선에서 나오겠네.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는 공유자 우선매수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제가 공유자 우선매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끼었죠? 이거 일괄 경매 할 수 없다.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일괄
매각 결정은 묶는 거는 매각길 정확하게 공고일 전까지 하고, 푸는 거는 언제까지? 허가 결정 전까지. 자, 5번 중요합니다. 매각 뭐 되는데, 자, 대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에서는 과잉 매각 금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와 경매를 일괄 경매에 넣었다가 하나가 낙찰됐어요. 하나가. 보통 토지부터 낙찰되죠. 건물을 싸게 낙찰받으니까. 토지가 경매되고 나서 이거 돈 다 변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건물까지 낙찰되면 과잉 금지니까 이거를 불허가 해달라. 즉 일괄 경매를 풀어달라. 서면으로 지정해가지고 건물을 풀어달라. 언제까지?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근데 토지와 건물은 과잉 매각 금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법정 제한권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는 계속 이제 반복되는 지문이고요. 반드시 일괄 매각해야 되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매각길 통지 부분 나오는데 이 부분 좀 쉬었다가 뒤에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